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저희가 2021년 연말을 맞이하여서 2022년 유망 종목 10선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저희 보고서의 핵심은 정확한 정보와 함께 보다 쉽게 읽힐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업을 소개시켜 준다는 사명감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회사를 설립할 때 기본 취지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무관심한 스몰캡 종목을 발굴해내며 올바른 주식 투자 문화에 기여하여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 역시 선의의 의미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이니 잘 읽고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합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선 10종목을 모두 매수하는 분산 투자를 하지 마시고 특정 종목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개인별로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심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분산 투자는 결국 수익률이 분산되면서 높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 한두 개 정도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희 보고서를 읽어보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해당 기업을 더 분석해 보시고 공부해 보신 다음에 투자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당 브리핑은 핵심적인 내용만 2, 3분 정도로 해드리며 자세한 보고서는 저희가 유튜브,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내용 설명드릴 텐데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종목 10선은 저희가 일단 맨 앞장에 종목명과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다 읽어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망 종목 10선 앞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투자 포인트 요약본이 있으니까 이 요약본만이라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종목은 뷰노, 유비벨록스, 삼강 MNT, RM2 테크놀로지, 키스트, 세종공업, E&D, 세경하이테크, 예스티, 디아트론 총 10개 종목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물론 시장에는 지금 투자할 만한 스몰캡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종목을 선정했던 배경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업 탐방을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다녀왔던 기업들 중심으로 그리고 향후에 산업에 대한 전망이 좀 밝은 그런 섹터 또는 개별 기업별로 볼 때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성장성이 확실히 좀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저희가 선정한 기업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별로 해당 종목들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뷰노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뷰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설립된 기업이고요. 2021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고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기술 특례 상장을 했다는 것들은 시장에서 나름대로 기술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토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에 동 매출이 발생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비상장 기업 중심으로 상장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기술 특례 제도로 상장을 한 기업들은 향후에 매출에 대한 퍼포먼스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당시의 공모가는 21,0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2021년 12월 달 기준으로 볼 때 공모가보다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뷰노가 하는 사업은 어떤 거냐면 결국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인데요. 딥러닝 엔진인 이 뷰노넷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였고, 이 뷰노넷이라고 하는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뷰노매드 시리즈라고 해서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엑스레이라든지 또는 뭐 CT 같은 이러한 익히 알려져 있는 의료기기에다가 인공지능 관련된 엔진을 탑재해 가지고 의사가 그동안 하던 것들을 어느 정도 보조해 주면서 상당히 진단을 하거나 판정을 내릴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 인공지능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적으로 보시게 되면 연평균 한 50% 이상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약 2,465억 정도까지 시장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시장은 커지는데 결국 뷰노가 거기에서 어떠한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상급 병원을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 중심으로만 약간은 소극적으로 영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21년도에 상장을 하면서 공모 자금이 확보가 되면서 그 자금을 토대로 인력을 많이 채용을 했고,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업사원을 쉽게 말하면 뽑아가지고 병원에 직접 영업 활동을 다니면서 또는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영업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제품이 이렇게 쓰일 수 있으니 이 제품을 한번 써서 병원에 같이 납품을 해보자, 또는 병원에 가가지고 실제로 이러한 솔루션이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병원에서 도입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까지는 확보된 병원의 고객 수가 한 240곳 정도였는데, 최근 뉴스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 약 한 400개 병원까지, 그러니까 고객사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는 지금 대만과 일본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CHC라고 하는 대만의 헬스케어 그룹을 통해 가지고 총판 계약을 맺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역시나 M3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M3는 일본 소니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역시나 일본에서 의료기기와 관련된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와 총판 계약을 맺으면서 동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것들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뷰노의 목표 주가는 제가 일단 35,000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타겟 PER은 밸류에이션 20배 정도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지금 말하고 있기로 2023년 정도 되면은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제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뷰노 같은 경우는 아직 21년도 기준으로 볼 때 영업이익단에서 보시게 되면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주식시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뷰노라고 하는 기업은 바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데, 그 돌아설 수 있는 바로 핵심적 부분이 앞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의 뷰노매드라고 하는 이 제품들이 병원에 많이 공급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동사의 솔루션을 이용할 때마다 뷰노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래서 결국 수익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 가장 베스트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비벨록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2000년도 설립이 되어서 2010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스마트 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신용카드 대부분은 이 유비벨록스라든지 국내에 스마트 카드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만드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카드는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지만 사실은 성장성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사업 부문 중에서 보시면 이 스마트 모바일 사업이 나름대로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실 부분은 바로 종속회사 팅크웨어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아이나비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블랙박스 및 지도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2022년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21년도 12월 달에 시범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증권이나 은행 어플을 조금 이용하다 보시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하라는 그러한 배너가 가끔 보이거나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은행이나 증권사, 카드사 중심으로 일단 가장 활발하게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유비벨록스는 아차라고 하는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지난 2020년 8월 달에 출시를 했고요. 2021년 10월 달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허가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 아차 서비스는 개인의 지출관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 사용이라든지 세금, 그 다음에 현금 쓰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 금융 상품이라든지 맞춤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수익 모델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차 서비스 가입자 수의 증가 추이가 얼마나 빨리 증가되는지 아마 이게 동사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신규 고객사 확보와 교체 수요에 따른 수익성 개선입니다. 우선 이 스마트 카드 같은 경우에 동사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5년에 한 번씩 교체 주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교체할 때마다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야 되고 은행이든 카드사든 결국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유비벨럭스와 같은 사업자들한테 이런 카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교체 수요가 발생되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최근에는 이 메탈 소재의 고급스러운 카드 채택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제품을 만들수록 제품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체 주기에 따른 새로운 수요, 교체 수요가 발생이 되면서 돈을 좀 벌어들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을 하면서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사업자들이 역시나 고객사들에게 카드 발급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신규 고객사가 확보가 되면서 새로운 매출처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 목표 주가는 제가 25,000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타겟 PER은 15배 정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적으로 더 줄 수는 있는데요. 아직 아차 서비스라든지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초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던 스마트 카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이 높은 사업은 아닙니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죠. 그래서 높은 고밸류에이션을 제가 주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동사가 PER 15배 정도면 제가 볼 땐 적정 주가를 평가받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2년도 별도 기준으로 볼 때 영업이익은 12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팅크웨어가 자회사인데 상당 부분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연결 실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나오게 되지만 이거는 자회사 실적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동사 유비밸럭스 본업과 또는 비상장 기업의 사업 내용만 실적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적정 주가를 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삼강 M&T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99년도 설립이 되어서 2008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선 사업과 플랜트 사업, 특수선 사업과 강관 사업, 선박 수리, 개조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매출 비중에서 보시겠지만 플랜트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플랜트 사업이 바로 여러분들이 상방 MNT에 대해서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로 풍력 타워를 위한 하부 구조물을 만든다. 바로 여기가 플랜트 사업 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풍력 관련된 사업 중에서 이 플랜트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좀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삼강 MNT의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는데 바로 SK그룹이 삼강 MNT에 투자를 했습니다. SK그룹 자체가 지금 친환경 사업에 상당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사업에 사실은 관심도가 높았던 회사였는데 SK 에코플랜트가 삼강 MNT의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하면서 현재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최대 주주는 송무석과 송정석이었는데요. 여전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대 주주가 SK로 바뀐 점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강 MNT의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풍력 시장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이 해상풍력을 도입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아시아 국가가 상당히 해상풍력을 주도하고 있고, 특히 대만과 일본 중심으로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라든지 독일, 최근에는 풍력에 관심이 없었던 스페인까지도 풍력 사업 관련돼서 로드맵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1기가와트시 규모의 풍력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17.7기가와트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국내 해상풍력 시장도 상당히 빠르게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커지는데 동사 3강 MNT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 바로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독보적인 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고정식과 부유식 하부 구조물 모두를 제조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대규모로 하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삼강 MNT에게 수주를 지금 실제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만이라든지 일본, 베트남 등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이 될 때마다 상당 부분 지금 삼강 MNT가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SK그룹사로 편입된 부분인데요. 결국 대기업이 인수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업망이라든지 네트워크, 그 다음에 네임밸류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강 MNT는 어차피 제조회사예요. 그러니까 제조에 조금 더 집중하면 되고, 영업이라든지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할 때는 SK그룹사가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그룹사가 삼강 MNT를 투자한 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 목표 주가는 제가 한 1년 기준으로 볼 때 4만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타겟 PER은 40배 정도 적용을 합니다. 지금 풍력 시장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글로벌 평균 PER 한 4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PER이 2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최소 2배 이상 주가가 올라갈 만한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 4만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RM2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2002년 설립되어 가지고 2016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여기 보시면 LTCC라고 해서 영어 약자입니다. 그래서 LTCC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산업의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부문을 보시면 MLC라고 해서 무선 통신 기지국용 부품,
그리고 MCP라고 해서 역시나 무선 통신 기지국용 부품과 2차 전지 보호회로, 그 다음에 소재에 관련된 사업은 LTCC 파우더를 제조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고객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 허웨이, 노키아, ZTE 등 대부분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R2 테크놀로지가 5G와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대부분의 사업이 이 통신 장비 업체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결국 전방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G 시장이 2022년도에 다시 살아나느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글로벌 1위부터 5위의 무선통신 사업자 모두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어느 통신사와 거래를 하든 관계없이 동사는 통신장비 부품업체 대부분의 업체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사로 꾸준히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미국 쪽 시장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5G와 관련된 투자가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보호회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REP라고 해서 영어 약자 REP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가 우선은 중국의 고객사 한 4곳 정도와 관련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아닌 가전제품 중심으로만 부품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도 9월 달에 국내 완성차 업체로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등록 업체로 등록을 하였고요. 따라서 향후에는 자동차 쪽으로 배터리 보호회로 공급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으로 부품이 공급되면 매출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2022년도에 매출액이 390억에 영업이익 12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동사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동사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적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통신업체 부품주들이 실적이 많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R2 테크놀로지는 매년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5G가 약간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동사 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2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는 제가 3만원을 제시합니다. 타겟 PER은 통신 장비 업체 2019년도 평균적으로 PER 20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타겟 PER을 20배로 적용을 했고요. 만약에라도 2차 전지 보호회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아마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좀 달리할 겁니다. 좀 더 높은 보호 밸류에이션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키이스트입니다. 공사는 96년도 설립이 되어서 2003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드라마 및 영화 같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요. 이 콘텐츠 IP를 활용해서 판권 사업까지 진행을 하는 게 다른 제작사들과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크진 않지만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공사 최대 주주는 SM 스튜디오스입니다. SM 그룹사가 현재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키이스트는 SM 그룹의 계열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최근 들어 이 글로벌 OTT 업체들이 국내 제작사에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글로벌 OTT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막대한 자본력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만한 요인이 있는데 바로 이 두 개 작품 때문입니다. 일루미네이션과 별들에게 물어봐 두 개 작품 합산 제작비가 약 700억이 나오게 되었고 키이스트는 2022년도에 이 제작 매출을 모두 다 반영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예상 영업이익은 175억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작 매출 비용 통제를 얼마나 잘 했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키이스트가 지난 3년간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적자 또는 약간의 흑자를 냈는데 2022년도에 텐트폴 드라마 2개 작품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점,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이스트 목표 주가는 제가 24,000원 정도 제시를 하겠고요. 타겟 PER은 20배 정도를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2021년도 9월에서 10월, 11월 이때 다른 OTT와 관련된 제작 업체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유독 키이스트가 많이 못 갔는데요. 아마 키이스트가 후발주자로서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2022년도에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세종공업입니다. 동사는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1976년 설립이 되어서 2002년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주로 자동차 쪽 배기계 제품인데 보통 머플러라고 하는 제품을 만듭니다. 이 제품이 자동차 내연기관에 상당히 중요한 부품인데요. 국내 1위 기업이고 동사 같은 경우에 2020년도 12월 달에 사업 목적을 추가해서 수소 전기차 부품 사업을 진출합니다. 그래서 세종공업의 가장 큰 핵심은 내연기관 사업에서 지금 친환경 부품 사업으로 잘 넘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 부품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이 친환경 부품 사업인데요. 동사는 우선 세종 EV라고 하는 충주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대 모비스의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공장이 대부분 다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동사가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핵심 부품은 바로 금속 분리판이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기존에 현대제철이 독점 공급하던 부품이었는데 이 수소차 시장이 계속해서 앞으로 커질 겁니다. 그래서 고객사인 현대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현대 모비스 입장에서 볼 때는 꼭 현대제철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부품을 2원화, 3원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 다음으로 2원화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세종공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7월 달부터 이 금속 분리판 매출이 실제로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아마도 2022년도에는 수소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배로 많이 팔릴 겁니다. 그러면 세종공업이 관련된 금속 분리판 매출이 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소차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수소 누설 감시 센서나 수소 압력 센서, 수소 밸브 같은 다양한 수소차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을 현재 개발을 완료했거나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들도 추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는 사업보고서에 2023년도 매출액을 3조 원, 영업이익 1200억이라고 목표를 잡아놨는데요. 이거의 근본적인 배경이 앞서 보셨던 바로 수소차 시장과 전기차 시장, 그 다음에 전장 부품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공업이 2021년도 실적이 매출이 한 1조 원대, 영업이익이 제가 볼 때 많이 나와야 200억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 2년 뒤에 매출액은 3배, 영업이익은 8배 이상 성장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보고서 이런 내용도 잘 체크해 보시면 성장성 있는 가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 목표 주가는 제가 우선 2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타겟 PER은 제가 약간 보수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20배 정도 적용을 했는데 완벽하게 전기차나 수소차 부품만 공급하면 30배, 40배까지 줄 수 있지만 지금 내연기관 관련된 제품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 부분이 약간은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을 좀 깎아 먹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PER 20배 정도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E&D입니다.
2004년도 설립이 되었고요. 2013년도 코넥스에 이어서 2020년도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환경 소재 중에서 촉매 소재 및 촉매 시스템, 보통 매연 저감 장치라고 하는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이고요. 신규 사업으로 바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핵심 성장성은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 전구체라고 해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활 물질, 양극재 소재가 있는데 이 양극재 소재를 만들기 위해 선행하는 물질, 이거를 보통 전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양극할 물질의 전구체를 개발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생산 규모가 약 연 기준으로 볼 때 1년에 10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시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우선 2021년 3월달과 10월달 각각 신규 시설 투자 공시와 정정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신규 시설은 우리가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전구체를 만들 건데 이거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신규 시설 투자하겠습니다 공시했던 거고요. 지금 투자 금액을 210억 정도로 금액을 더 늘렸어요. 투자 금액을. 그리고 투자 기간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장이 다 지어지고 나면 약 연 5,0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구체 생산 캐파가 기존 1,000톤 대비 5,000톤 5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액으로 볼 때는 연 800억 이상 매출 규모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시장에서 E&D를 볼 때 공장 증설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고객사가 어디냐면은 해외 기업입니다. 유미코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연 1.5만 톤에서 2만 톤까지 더 늘리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톤인데 거의 10배에서 수배 이상 생산 캐파를 늘리자라고 고객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계속적으로 증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출을 늘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촉매 사업인데요. 이 촉매 사업은 캐시카우입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예산이 집행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사업은 성장성은 없지만 상당 부분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목표 주가는 제가 58,000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6만원 이상 갈 수 있습니다. 뭐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6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타겟 PER은 제가 2차전지 소재 업체와 비슷한 PER 30배 정도를 적용을 시켰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은 제가 볼 때 공장이 증설된 이후에 아마 테스트 가동이 진행될 건데 공장이 결국 언제 지어지느냐, 그러니까 완공 시점과 실제 매출이 반영되는 시점들, 그 중간 어느 시점부터 주가가 반영할 것 같아요. 그래서 E&D는 공장 증설되는 부분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2006년 설립되어서 2019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보통 데코필름이나 광합필름, 보호필름과 같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기능성 필름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시장에서는 폴더블 스마트폰에도 동사에 보호필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이 폴더블 스마트폰 특수 필름을 독점 공급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제가 알고 있기로 2019년도부터 개발하고 완료해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2022년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목표치를 약 1300만 대로 잡고 있습니다. 21년도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700에서 한 800만 대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보수적이지만 아마 올해 대비했을 때
폴더블 스마트폰은 2배 이상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동사 부품도 2배 이상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폴더블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내년도에 스마트폰 판매량 목표치를 거의 30% 이상 증가한 그런 수량 목표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0% 이상 내년도에는 더 많이 팔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IT 부품 업체들은 거기에서 실적이 증가될 만한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중저가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로 볼 때는 갤럭시 A 시리즈를 2022년도에 얼마가 팔리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동사 같은 경우에 이 PCP MMA라고 해서 보통 글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이 글라스틱 제품을 내년도에 많이 판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바일 글라스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기존의 글라스 제품이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이것을 가격적으로 볼 때 대체할 만한 제품이 바로 이 글라스틱 제품이고요. 제품의 어떤 특성상 표면 경도 양상과 내 스크래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글라스 제품을 약간은 대체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고, 가격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중저가 제품들에는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제품 내년도에 이 중저가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규 사업으로 보통 스마트폰 케이스라고 해서, 네, 스마트폰 케이스가 그렇게 높은 기술력을 요하지 않지만 대량으로 많은 수량을 납품할 수 있는 납기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필름 종류로만 공급을 했었는데 스마트폰 케이스 시장까지도 현재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동사 목표 주가는 제가 한 4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 타겟 PER은 20배 정도, 내년 영업이익은 250억 이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예스티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2000년 설립이 되었고 2015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원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열 처리와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시장에서 예스티를 바라볼 때 관심 갖는 부분은 장비 사업이 아니고 바로 이 자회사 예스파워 테크닉스의 SiC 전력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SiC라고 하는 것은 Si라고 하는 실리콘하고 이 C는 탄소, 카바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와 관련된 결합된 형태의 화합물 반도체가 향후에 전기차 시장이나 전력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많이 수요처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투자 포인트도 본업보다는 자회사 사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SiC 계열의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는 연평균 40% 이상씩 고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고전압, 고주파, 고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5G 이동통신과 관련된 이러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수요가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 2018년도부터 모델 3라고 하는 자동차 브랜드의 SiC 계열의 전력 반도체를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요. 예스 파워 테크닉스가 2021년 1월 달에 SK로부터 268억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스 파워 테크닉스의 2대 주주는 SK 그룹이 되었고요. SK 실트론이 전력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를 공급해주고, 웨이퍼를 납품받은 예스 파워 테크닉스가 전력 반도체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전력 반도체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SK 온이라고 하는 SK 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사업부를 분사한 기업에 공급하고요. 가전 쪽으로는 SK 매직 쪽으로,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SK 에코프렌트 쪽으로 납품하는 이러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를 받든 또는 완성된 전력 반도체를 납품하는 구조상 완벽한 밸류체인을 현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증설 중에 있는데 연 300억 정도 매출 규모에서 600억 정도 규모로 매출을 시킬 수 있도록 공장을 증설 중에 있고요. 아마도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공장은 계속해서 더 크게 증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투자 포인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으로 신규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장비는 D2 어닐링 장비와 UTG 강화 장비라고 하는 두 개의 제품인데요. 지금 고객사 중심으로 장비 시험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가 된 이후에 동장비가 매출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2022년도에 장비와 관련된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UTG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씬 글라스라고 해서 폴더블 스마트폰의 핵심 소재인 UTG와 관련돼서 UTG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 과정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장비이고요. 역시나 고객사와 장비를 단독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된 이후에는 이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EST의 목표 주가는 제가 2만원을 제시를 하고요. 타겟 PER은 40배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쪽 SIC와 관련된 전력 반도체 업체들 앞서 나오고 있는 기업들 PER이 거의 40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의 새로운 소재로서 또는 전기차의 새로운 부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기업은 비아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2001년 설립되어서 2012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역시나 주요 사업은 디스플레이 쪽 장비를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 열처리 장비를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OLED와 관련된 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공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다른 장비 업체들은 특정 고객사들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사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 LG, 중국 쪽은 BOE, CSOT, 티안마, 투르리 등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근에는 이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 장비 시장에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새로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주요 고객사인 삼성과 LG 쪽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2022년도에 이 OLED 투자를 다시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지금 2021년 12월 달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디스플레이 쪽의 장비 업체들 수주 공시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쪽 투자가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OLED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기존에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고요. 최근에는 노트북이라든지 자동차 등 디스플레이를 요구하는 쪽, 특히나 LCD가 아니라 OLED를 요구하는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디스플레이를 요하는데 OLED를 계속 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업체들도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투자가 늘어나면 이 장비사들한테는 장비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수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영업 환경이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결국 동사가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규 시장으로 진출하는 부분인데 디스플레이보다 더 큰 반도체 시장으로 진출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사업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21년도 7월 달에 비아트론 시스템이라고 하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주요 사업 보시게 되면은 바로 반도체 장비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 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회사는 실제로 21년 설립되었지만
이미 연구 개발이라든지 토지 확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벌써 5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었고요. 현재 4개 정도 장비에 대해서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시화되고 있는 장비가 반도체 기판을 제작할 때 쓰이는 진공 오토 라미네이터 장비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PCB 업체,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업체들은 FCBGA라고 하는 이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지금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새롭게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비아트론이 새롭게 만든 이 진공 오토 라미네이터 장비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객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고객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고객사의 데모 장비가 납품이 되어 있고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장비 수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기존의 디스플레이 장비뿐만 아니고 새롭게 반도체 장비 시장으로 진출하는 확실한 해가 2020년이 되니까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추적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가 18,000원 제시를 했고요. 타겟 PR은 가장 보수적으로 15배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장비 업체들이 통상 10배에서 15배 정도 거래가 되는데 신규 장비 납품을 하지만 제가 기존 장비와 새롭게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했지만 지금 주가가 10,000원이니까 상당히 상승 여력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2022년도 유망 종목 10선 개별 종목의 핵심적인 내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저희의 보고서를 반드시 꼭 읽어보시고 관심 가는 기업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더 공부하신 다음에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 아리스 덕분에 좋은 투자 수익을 거뒀다. 이런 소리를 저희는 꼭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가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짜에 항상 속지 마시고 실제로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결국 공부하고 분석해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저희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정말 길었는데요.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도 있다면 구독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2022년도에는 더 좋은 기업들 분석을 해서 꾸준히 올려드리는 아리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